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기존에는 사실 일주일에 딱 52시간까지만 일을 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52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업주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됐었는데 예. 이 기존 제도와 지금 바뀐 방안 어떻게 예. 차이가 있는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주 단위로 관리하던 거를 월 단위, 예. 분기 3개월 단위, 반기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주 단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거나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법정 노동 시간은 40시간이고 그게 기준이고 예. 예외적으로 이제 시간의 노동이 동의에 의해서 허용이 되죠. 그래서 52시간 체제라 그랬는데 물론 현행 제도에서도 64시간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예. 탄력적 노동시간 제도라고 해서 그래서 64시간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산 단위 범위 안에서 3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52시간을 맞춰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꿔서 주 단위로 계산은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52시간 제도랑은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은데 예. 주 69, 64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장시간 체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탄력적 노동시간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탄력적 시간 제도랑 비교해 보면 좀 더 기업의 재량권을 좀 더 높여줬다. 주 단위 제약을 줄여줬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69, 64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기업에게 부여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최대 69시간과 64시간이 있는데 예.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무한하게 노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제약을 뒀는데요. 연장 노동 시간의 총량 한도를 월 단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 기준을 이제 과로 기준이라고 삼는 하루에 1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은 부여돼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역산하면 13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그렇죠. 네. 13시간인데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빠지는 것처럼 1.5시간이 빠져서 11.5시간이 하루 가능한 노동시간이고 그걸 6일 근무한다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69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대신 이제 11시간 연속 휴무를 주는 조건에서 69가 가능한 거고 그렇게 주지 않을 경우에는 64시간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왜? 하루를 더 많이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그게 집중적인 노동이 폐해가 크니까 그 대신 총량을 좀 줄여서 69 대신 64시간 제도를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64시간 추가 옵션 제도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 장시간 노동 우려 또 제기가 되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간의 연속 휴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선택지가. 그런데 이에 대한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64시간을 주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69시간 제도에서는 하루 11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하죠. 출퇴근 시간 다 빠지지만 실제로 잘 수 있는 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구속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13시간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근무 시간은 11.5시간 해서 69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너무 장시간 노동에 우려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특정일에 더 길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11시간 휴식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64시간으로 제한하겠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총량을 늘리되 그게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 규제 방식을 좀 더 기업에게 유연하게 주 단위 말고 좀 더 넓은 기간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행 탄력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총 노동시간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총량 한도에 의해서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탄력제는 노사 합의로만 도입 가능한 거고 특별 연장 근로 같은 경우도 정부의 인가가 있을 때 도입되는데 지금 69시간, 64시간이 가능한 체제는 이런 절차 없이 기업이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시간 선택권이 확대된다. 필요에 따라 불규칙하게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동시에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두 입장차가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거리감을 좁히는 게 아무래도 정부의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영계가 환영하고 노동계가 반발한다는 거에서 나왔듯이 대차 대조표가 약간 기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노동자의 선택권, 뭐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표현을 많이 미사 여구가 동원이 됐지만 장시간의 불규칙한 노동 체제를 허용해 주는 제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집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임금, 복지 뭐 모든 것이 열악한데 노동시간마저 길면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가겠냐 이런 걱정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시간 측면도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로 부각돼 있는데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 더 불규칙해지는 제도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 점점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고용의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데 사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는 제도는 고용 창출에는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푸는 해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제도의 지금 개편안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 중에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 합의를 통해서 64시간이 가능한 52시간 체제가 현행 체제고요. 이게 2019년에 노사 합의를 했고, 물론 모두가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이제 한 4년 만에 뜯어 고친다. 이런 게 이제 동의를 받기가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조금 더 불규칙성을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특정주의 장시간 노동이 더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겠느냐. 또 국회에서 통과를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교묘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경영계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